니체에게 배우는 삶과 독서의 3단계. 내게 많은 사람의 독서에 관해서 질문한다. 책 읽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책은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책은 어떻게 독서에도 단계가 필요하다. 나는 그 단계를 낙타, 사자, 어린 나이 단계라고 부른다. 이 개념은 철학자 니체에게서 가져왔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신의 3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아이가 되는가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읽으며 이 개념이야말로 독서의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별 특징을 독서에 적용하면 이렇다. 첫 번째, 낙타의 단계는 햇볕이 내리쬐는 3월이라는 낙타는 등이 무거운 짊어질 지고 전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하염없이 걷는다. 낙타는 그저 가만히 있었는데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알 수 없는 짐을 얹고는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걸어가게 한다. 대부분의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낙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힘들어도 왜 힘든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버티며 견뎌내는 것이다. 주어진 길을 가고 끄는 대로 걸어간다. 두 번째는 사자의 단계다. 사자는 우선 자유롭다. 자신의 목적지를 정하고 그 길을 개척해 나간다. 두려울 것이 없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도 스스로 극복할 줄을 안다. 두려움이 있어도 스스로 극복할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면 낙타에 비해서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자는 늘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경쟁해야 했고 승리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또 사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냥한다.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는 늘 생존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세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다. 아이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즐긴다. 길에는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몇 시간씩 즐겁게 놀 수 있고 친구가 오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눈다. 누가 시켜서 하지 않고 누군가를 이기겠다는 욕망도 없다. 그저 자기 자신으로서 자유롭게 행복한 단계이며 가장 자기다운 단계다. 또한 어린아이는 무한 긍정이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늘 아름답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단계는 어린아이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독서의 단계에서는 낙타와 사자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 어린아이의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 단번에 어린아이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구체적인 단계별 특징과 삶을 대하는 태도, 책 읽기 방법 등을 소개하려 한다. 각자가 처한 단계들을 실천해 보면은 좋은 독서법이지만은 그렇다고 꼭 그 단계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 책을 읽어도 독서 근육이 금세 자라나면 어린아이 단계의 독서법을 실천해도 좋고 수백 권을 읽었어도 설렘표에 빠지거나 책에 흥미를 잃었다면 낙타 단계에서 하는 내 속임 독서법을 실천해봐도 좋다. 다시 강조하지만 뭐든 절대적인 것은 없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실천해보자. 끌려가지 않는 삶의 시작, 낙타의 단계. 낙타의 단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이 묻는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축하한다. 당신은 사자 단계, 어린아이 단계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낙타 단계에 입문했다. 당연히 책을 읽기 시작하면 낙타의 단계다. 누구나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절대 바로 사자 단계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의 낙타 단계라고 낙심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 낙타처럼 묵묵하게 참고 견디며 그 안에서 사자의 심장을 키워라. 내 속에 사자의 심장이 장착되면 저절로 낙타 단계를 졸업하게 된다. 서르지 말고 자신의 속도를 느끼면서 견뎌야 한다. 우선 낙타의 단계의 특징부터 설명했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지만은 자, 베스트 일단 검색해서 위주로 고른다. 낙타는 삼국지를 읽어야 하게 되는 생각을 사서 집에 가서 오지만을 읽지는 않는다. 혹은 책을 10쪽 전단지 읽다가 몇 번 읽으려고 시도하다 결국 절반도 읽지를 못한다. 처음에는 의욕에 가득 차서 책을 사오지만은 집에는 읽지 않은 책들만 자꾸 쌓인다. 대미행과 노인과 바들은 책에 대해서 처음 듣거나 제목은 들어봤지만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른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 졸음이 쏟아지거나 머릿속에 자꾸만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 갑자기 생각난 일 때문에 다시 핸드폰을 가져다가 검색하면서 또 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책으로 들어오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다시 처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다. 또 졸린다. 읽었는지 궁금해서 자꾸 시계를 쳐다보게 되어지고 책장만 세워보고 이번엔 메모를 하겠다고 또 핸드폰을 들었다가 또 허비를 한다. 꾸역꾸역. 책을 읽으며 질문하려고 했는데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삼국지는 덩어리는 한자이다. 나라 이름과 사람 이름만 등장할 뿐 이것을 머릿속에 넣는 것만으로도 벅찬이 질문이 떠오르는다. 처음에는 나도 그러했다. 낙타 단계 때문에 일단 본인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워라밸을 정리하게 여길 것이고 지금 일과 삶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늘 시간에 쫓기고 매일 피곤하고 지금 내 삶에 대한 특별한 질문이 없을 것이다. 주어진 대로 사는 것만도 벅차다. 자, 당신의 삶이 지금 낙타 단계라고 생각되는가? 축하한다. 지금부터 내가 낙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독서법을 알려줄 테니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낙타 단계라고 나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다. 물론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능은 한 달에 졸업할 수 있고 능은 2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하지만 모두가 언젠가는 넘어야 할 단계임을 잊지 말자. 조급해하지 말자. 그리고 명심하자. 낙타 단계에도 지체되어도 그 다음에서는 빨라질 수 있고 낙타 단계를 빨리 졸업해도 다음 단계에서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당신 속도에 맞게 낙타 단계를 졸업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조급해하지 말자. 책을 선택하는 방법은 낙타 단계는 책을 처음 접하는 단계다. 당연히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실제 낙타도 그렇다. 낙타는 자신의 등에 얹힌 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낙타 몰입꾼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이다. 이 단계에서는 책도 그렇게 읽으면 된다. 스스로 책을 고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유명인이 추천한 책, 어디선가 제목을 들어본 책 있는 책,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는 책을 읽으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런 책을 골라서 읽기 시작했는데 어렵게 느껴진다면 바로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어렵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책을 이해할 만한 내공이 쌓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자존심 상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자존심 상한다고 괜히 오기 부리며 책을 붙잡고 있다가는 지레 넌더리가 나서 오히려 독서를 포기하고 영원히 책과 멀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책을 읽으려는 사람이 단테의 신곡을 집어들었다면 100% 독서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 읽지 마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꼭 도전해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낙타다. 당신도 지금 살짝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시의 형제들 역시 낙타 때는 읽을 수 없는 책이다. 그러니 도전하지 마라. 제발 너무 도전하고 싶다면 일단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라. 그 다음에 얼른 책꽂이에 꽂아두어라. 그리고 말하라. 기다려. 곧 사자가 되어서 읽어줄게. 그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 낙타 단계 때의 건정생의 몽실 언니, 해밍웨어의 너인가 봐라, 헤르멘 헤세의 데미안,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같은 책을 읽으면 된다. 충분히 읽힌다. 물론 중간중간 졸릴 것이라 당연하다. 우리의 뇌는 책 읽는 것을 싫어한다. 평소에 안 하던 동작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장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내 역시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졸린다. 내가 일하기 싫어서 나를 졸리게 하는 거 알아. 근데 난 안 졸리거든. 난 책을 읽을 거니까 너도 어서 공장을 돌려. 이렇게 졸음을 참고 졸음을 쫓으며 책을 읽다 보면은 내가 책에 익숙해진다. 책을 위한 공장이 지어질 때는 졸리지만 그 공장이 다 지어져서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졸리지 않는다. 졸리지 않는 단계가 되면은 사자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사자 단계가 되면은 왜 내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만 읽고 있지? 나에게는 맞는 책 내가 찾아보자. 서점으로 어슬렁거리게 된다.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그리고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아닌 남들이 가지 않는 것, 남들이 오지 않는 책에서 당신의 먹잇감을 찾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그리고 결국 찾아냈다. 남들은 전혀 모르는데 본인이 엄청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책을 찾다면 당신을 사자로 인정한다. 사자들은 이렇게 유명한 책과 스스로 찾는 책을 번갈아 가며 읽는다. 그러다 보니까 먹잇감이 엄청 쌓인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빨리 읽고 다음 책을 읽고 싶어진다. 그래서 달리고 또 달리고 오버 페이스하게 되면은 지치면서 책과 멀어진다. 괜찮다. 사자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책에서 멀어지기도 한다. 괜찮다. 알고 있으면 된다. 누구나 그렇다. 멀어졌다가 돌아오면 된다. 억지로 읽는다고 읽어지지 않는다. 마라톤 선수가 오버페이스를 한 다음에 더 뛰고 싶어도 다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 좀 쉬자. 그렇게 쉬다 보면은 다시 책이 읽고 싶어질 때 온다. 그때 돌아오면 된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다시 나만의 속도로 읽어가라. 분량에 대한 욕심이 저절로 사라지고 한 문장 한 문장 씹어 먹고 싶어지는 단계가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이다. 책 읽는 고통부터 즐겨보자. 책 읽는 고통부터 즐겨보자. 홍어를 처음 먹었을 때가 생각이 난다. 고통이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다. 나는 궁금했다. 그래서 꿀꺽 삼키기로 생각했다. 뱉을 수도 있었지만 그 맛이 궁금했다. 그리고 지금 난 홍어를 그 어떤 술안주보다도 좋아한다. 고통이라니. 응? 홍어는 행복이고 진리다. 무라카미 하루키에 내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이런 말이 나온다. 이야기 중에서 독서도 마찬가지다. 처음 책을 읽으면 고통스럽다. 절로 베베 꼬이고 자꾸 핸드폰으로 가고 내가 홍어를 먹었던 순간과 비슷하다. 그러나 고통을 참으면 그 진가를 맛볼 수 있다. 낙타 단계에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 나도 낙타 단계에 있을 때는 책을 펼치기만 하면 졸렸다. 그저 꾹 청고초롱을 쪼으면서 읽었다. 홍어를 삼킨 것 같으리. 그래서 어느 순간에 조금씩 맛이 나기 시작했다. 여전히 이렇게 사실 독서의 고통이 아니라 에너지를 내 안에 쌓는 것이다. 진정한 부는 내 안에 쌓는 것이다. 몇백억짜리 건물 몇천억의 예금이 있다 해도 전쟁이 나서 다 쓸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화폐도 제 가치를 잃는다. 폐허 속에서 내 안에 쌓아둔 부, 그 에너지로 다시 부를 일으켜야 한다. 이런 사람은 세계 어디서든 맨몸으로 부를 쌓는다. 이런 에너지를 쌓는 과정이 독서의 고통이다. 독서를 통해서 내 안에 에너지를 쌓고 또 쌓은 다음에 꽉 응축된 에너지를 내 목표를 향해서 날리면 된다. 만화 드래곤볼을 본 적이 있는가? 크리닝을 원기욕을 날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끌어모은다. 주변에서 빨리 써버리라고 하지만은 크리링은 아직 기운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모은다. 우리도 언젠가 찾아올 때 너희의 때를 위해서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독서의 고통이 바로 에너지의 원천이다. 조금만 참아라. 시열이 올 것이다. 이 에너지가 충분히 쌓이면 용기가 된다. 용기가 생기면 당신은 사자로 변한다. 낙타 단계에서 사자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용기다. 용기. 얼마 남지 않았다. 당 사자가 된 당신을 상상하며 이 내용은 내 유튜브에 독서는 홍어다 라는 제목을 올렸더니 독자자 항월이 이런 댓글을 자녀가 타고 전국을 누비던 젊은 시절 언제나 여름을 기다렸다. 험하고 힘든 일을 왜 하냐고 이야기한다. 땀도 나지 않고 바로 소금으로 변해버리고 고경물에서 섬이 끊어지듯이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왜 하나 후회도 밀려오지만 또다시 여름을 기다린다. 행복하게.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때의 고통이 기적이구나. 행복의 기적이다. 댓글 올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허락도 없이 제 책이 실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읽고 힘을 얻을 것이고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서 이런 기적이구나. 그래요. 하루 1분 뇌속임 독서법. 낙타 단계에 있는 사람은 책을 읽을 때 졸린다. 당연하다. 내가 책 읽는 것을 싫어해서 졸리게 만드는 것이다. 독서를 하면은 집중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 집중하고 생각을 하려면은 내는 공장을 돌려야 한다. 내가 공장을 돌리기 싫으니까 집중과 생각을 못하게 졸리게 만드는 것이다. 책이 아직 낯설어서 그렇다. 나는 책과 친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만들어야 한다. 내 속임 독서법. 보통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잡는다. 알람을 끄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몇 시인지 보기도 또 밤새 어떤 메시지가 왔는가 확인하기도 하고. 자, 이제부터 그러지 말자. 딱 1분만 참자. 아침에 가장 맑은 영혼으로 제일 먼저 책을 손에 잡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핸드폰 대신에 책을 손에 잡자. 그 다음 손으로 책을 쓰다듬어보자. 표지를 만져보기도 하고 책을 열어서 종이를 쓰다듬어보기도 하는 것. 그 다음은 책장을 후루룩 넘기면서 종이 넘어가는 소리를 듣고 책에 칼을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아보자. 처음에는 그것만 해도 괜찮다. 그러다가 책 만지는 게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책을 아무데나 펼치고 그 페이지에 나오는 구절을 한 줄만 소리내어서 읽어라. 내용은 상관이 없다. 한 문장이어도 괜찮고 한 단락이어도 괜찮다. 대신에 당신의 내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읽는 것이 중요하다. 뭐 1분이면 충분하다. 소리내어라. 단 1년 동안 해봐야 한다. 혼자 하기 힘들면 가족들과 함께 해도 좋다. 이렇게 촉각, 청각, 후각, 시각, 청각을 활용해서 매일 아침에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은 어린이는 내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보면 졸리게 되었던 것이 내가 책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모두가 변한다. 본래는 안 쓰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편안한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었다.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봐도 편안하다. 그런데 1년간 나는 책을 볼 때 편안하고 즐거운 뇌를 썩이면은 오히려 핸드폰을 보는 것보다도 나는 핸드폰을 자주 보지만은 오래 보면은 눈과 머리가 답답하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그래도 1년만 해보자. 1년만. 읽다가 잠드는 경험아. 잠재의식의 활기찬 활동은 일단 한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됩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에서 유익한 일거리를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엇이 잠재의식 중에서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돈이 벌어진다면 어떨까? 자는 동안에도 방법이 있다. 간단하다. 잠들기 전에 핸드폰이 아닌 책을 읽다가 잠들게 된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다가 잠든다. 공포 영화를 보다가 잠들면 무서운 꿈을, 액션 영화를 보다가 칼 싸움 등등 그 우리 뇌가 차지 않는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뇌는 일을 한다. 그러니 이왕이면 유익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잠들기 전에 항상 부탁을 한다. 뇌야 고마워. 난 너를 믿어. 나는 나의 잠재의식아 고마워. 내가 자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글감 하나 물어봐줘. 믿어봐야 본전 아닌가? 그런데 미치는 게 아니다. 놀랍게도 새벽에 눈을 뜸과 동시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소재들이 번쩍 떠오른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부랴부랴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는 어제 했던 생각의 98%를 오늘도 한다고 한다. 어제 했던 일을 98%, 또 오늘도 한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자기 전에 걱정을 하다가 잔다. 걱정을 하다가 자면 악몽을 꾸고 꿈을 꾸지 않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났다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면 병이 생긴다. 전형적인 악순환이다. 새롭고 강력한 생각을 뇌에 주입해야 한다. 어떻게? 간단하다. 책을 읽으면 된다. 책은 생각의 덩어리다. 특히 고전은 검증된 좋은 생각의 덩어리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책을 읽어라. 낙타 단계에서 하면 더 좋다. 어차피 책을 읽기만 하면 졸리니 차라리 책을 읽다가 잠들어 버리는 것이다. 잠이 든다 해도 이 경험은 유익하다. 이왕이면 고전을 한 페이지 읽고 잠들 것을 추천한다. 수천 년간 농축된 지혜를 당신의 잠재의식에 주입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멋진가. 당신의 뇌는 서서히 살아날 것이고 반대로 당신이 경쟁자는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어서 내가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페이지 더 읽고 싶지 않은가? 이렇게 매일 고전을 읽다가 잠들면 어느 순간에 머리가 맑아지고 작은 일에는 화도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면서 뭘 해도 성공할 것 같은 자신감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실패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하지만 고전을 흡수한 내 잠재의식을 안다. 의식은 안다. 내가 당연히 잘되고 내가 하는 일이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유가 생긴다. 남을 도와주고 싶어진다. 잠들기 전에 책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웃어라. 웃으면서 전에 읽었던 책 내용 중에서 좋아하는 글귀를 떠올려라. 나 같은 경우는 풍랑은 전진하는 사람의 것이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개에 바람개비를 돌게 하려면 내가 바람개비를 들고 앞으로 달리면 된다 같은 글귀를 좋아한다. 책이 없는 곳에서 이런 문장을 떠올리다가 잠든다. 그러면 일어났을 때 힘이 솟는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으로 충만해진다. 지금 당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통의 연속이라면 오늘 밤부터 당장 이 방법을 시도해보라.
그래서 저녁 고전을 읽고 웃는 얼굴로 잠들어라. 당신의 인생은 고통이 아니라 항상 기쁨일 것이다.